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해 상승세를 타는 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은 주간 차트에 형성된 채널 하단과 겹쳐 있어서 이번 유로의 조정은 그동안 계속된 유로의 흐름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음 기회로 넘긴 것을 의미합니다. 유로 달러는 볼린저 밴드 상단과 채널 하단이 형성한 강한 저항대에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유로가 본격적인 상승세에 들어서려면 먼저 1.05에 형성된 채널 상단에 올라서야 하고 그 다음 1.0568 부근에 걸쳐있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유로가 이들 저항선을 가뿐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유로 달러는 현재 1.0의 중반에서 든든한 지지선을 확인했고 조정을 받은 유로는 4시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노리고 있다는 점은 유로에게 긍정적입니다. 4시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조정을 받고 뒷걸음질 치던 유로를 받쳐주고 일단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유로는 볼린저 밴드 내부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아 유로의 반등을 속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뿐 아니라 4시간 차트의 하락 추세선을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으로 삼고 하락세를 멈추었다는 점은 유로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단기적으로 유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유로가 1.04 중반에 있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가뿐히 통과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가 전 고점을 갱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직전 고점에서 유로는 채널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넘어선다면 유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는 한층 강해질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공격하며 일으켜서는 안 될 전쟁을 일으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협상에 착수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놓고 미국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이 전쟁의 선동자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도발을 감행한 푸틴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소셜미디어 X의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도발적이고 잔인한 침공을 했다며 평화로 가는 길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자 외환 시장은 주춤했습니다. 머니코프의 구조화 상품 책임자인 유진 앱스타인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본 것은 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와 관련된 변동성이라며 지금 우리가 가진 건 약간의 명확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1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의사록에서는 양적 긴축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정책은 여전히 제약적이며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기 위해 잠시 멈추는 편이 편하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한때 1.04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이사벨 슈나벨 유럽 중앙은행 22 집행이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슈나벨 이사는 국내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ECB의 기준금리 수준이 수요를 제약하고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킨다고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CB 내에서 대표적 매파 인사로 꼽히는 슈나벨 이사는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단해야 할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가
지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미 재무부는 지난해 중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규모가 전년 대비 570억 달러 감소한 7,590억 달러, 한화 약 1,092조 1,25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외 자산을 다각화하기 위해 금과 같은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이 실제 국채 보유량 규모를 숨기기 위해 다른 국가의 수탁 계정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